권력 실세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도 시민의 눈에는 볼썽사나웠습니다. 좌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일단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니까요. 강풍에 특히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로 내년 총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불령인 타협 대신 지금 여야 모두 극한의 갈등만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생각엔 야권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비판할 수 있지만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근거로 악의적인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자리에서 했던 저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가 좀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거짓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 메시지 무게는 일단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절날 원래 의례적인 부활절에 대한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상례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 부활절에 영락교회 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끝없는 거짓이 헌법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심각한 폐해를 안고 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거짓과 가짜 뉴스가 어떻게 국민들을 괴롭혔는지 또 이 민주주의를 해쳤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이 가짜 뉴스에 굉장히 속고 또 이것을 끝까지 또 진짜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청담동 이 술집 문제에 대해서 진짜라고 믿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보고 싶은 건 보는다. 또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가짜뉴스를 합리화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연휴 때 이번 주말 드러난 바로 이제 이 부산 횟집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지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들이 이거는 일제 잔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사실상 믿고 싶어하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국가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선동시키는 나쁜 것인지 다시 한번 대통령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혹은 거짓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어제까지요. 그럼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마치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이런 차원의 수준 이런 비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여야 할 진영 논리할 것 없이 큰 문제가 됐다. 이게 국가 지도자의 생각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뭐 광우병 있었고요. 또 성주 사드와 관련된 전자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후쿠시마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일식집 관련된 소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서로 상대방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사실화시키면서 출발했던 저는 뭐 분명히 기억납니다. 예전에 성주 사드에 성주에 내려가셔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셔서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 선동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식집 이름까지 가지고 선동하는 이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얘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장관들이 찾았던 이 부산 횟집 이름을 두고 한 온라인 매체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니까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일광읍이란 이름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는 더 탐사의 엉터리 해석과 달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광산에서 유래됐습니다. 삼남한상을 죽창가와 연결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더 탐사 같은 좌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망국적 죽창가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 실세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도 시민의 눈에는 볼썽사나웠습니다. 이게 사실 저 대통령 앞에 도열해 있다. 그래서 야권 인사들이 좀 비판 목소리를 내다가 그게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서 한 매체가 이런 주장, 글쎄요. 제가 이 주장을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서 인용하고 또 윤 대통령 공격 대상으로 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주말 새 오늘까지 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횟집 사건으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이게 가짜뉴스가 퍼지더니 그 부분을 또 믿고 싶은 사람은 또 믿고 또 나중에 결국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들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까 대통령이 부활절 기념회에 와서 부활절 보통의 그 메시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거짓과 부패,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굳이 강조했던 이유도 저는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여야 간의 이 진영 싸움 속에서 너무 가짜뉴스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라고 보고요. 저는 이 일광 횟집이라고 하는 일광이라는 이름을 시비를 걸어서 저렇게 대단한 창작을 쓴 것 자체가 놀라울 지경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동아 일보가 일본 신문입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상상력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진영 때문에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이제 얽매여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정치학자들은 미국에도 트럼프 현상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개념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을 굳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진실과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대안적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갇힌 이런 어떤 그 팬덤들의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예. 이번에 일광횟집에 관한 이 논란과 이 해프닝은 제발 이제 가짜뉴스는 우리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한 온라인 매체가 주장한 거니까 그냥 흘려듣겠다라는 것도 뭐 저희 같은 기성 언론이나 아니면 뭐 여당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짜 뉴스들이 있고 정치권에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실제로 부산이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 뭐 혹은 뭐 국민의힘 대변인 일광읍 규장각 사료까지 찾아내서 어떻게 이 이름들이 지어졌는지까지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설전 변호사님. 네네. 저건 한 온라인 매체고 민주당은 그냥 단순히 저 도열됐던 사진 자체를 좀 여러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거지. 횟집의 이름 갖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일부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퍼나르다 보니까
꽤 논란이 좀 됐긴 했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했던 유튜브 업체, 그러니까 유튜브 뭐 미디어 업체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상당히 없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튜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뭐냐면 어떤 구독자라든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뜬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에게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좀 과한 주장을 한다. 좀 거짓된 주장을 한다,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매체가 하는 뭐 보도 행위라든지 정확하지 부정확한 보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느꼈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나 대통령실에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호상의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어떠한 비공식 만찬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지만은 저러한 각도들은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각도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경호상에 저는 문제가 일단은 보고요. 그리고 저러한 감정적인 문제, 국민 정서상으로도 저렇게 도열해서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만 대통령실 입장도 제가 덧붙이자면 대통령실은 곧바로 또 당시 설명을 해서 저거는 그 시도지사, 야당 출신 시도지사든 대통령이든 협체 자리였다. 본말이 전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설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네. 귀담아로 들을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광역까지 가는 열차 개통 시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친일의 괴수인가라고까지 했고 이제 원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부산 지역구인 하태경 의원을 이거 친일 몰이를 위해서 영어 단어까지 왜곡한다라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대통령실 생각은 이건 부산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은 자리고 결국은 최근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반일 문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러 왜곡된 시각과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혼재돼 있다. 뭐 이걸 지금 대통령실이 지적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왜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는지 이 모임의 본질에 좀 주목을 한다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국 이 8도 장관들이 17개 시도 장관들이 그 시도지사들이 부산에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이유는 2030 부산 엑스포의 어떤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하자. 이제 이런 회의를 위해서 모였던 것이고 회의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산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일이니 다른 시도지사들도 함께 합시다. 중앙부처 장관들도 부산 엑스포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이제 이런 회의 자리와 회의 이후의 어떤 식사 자리다. 이런 본질에 천착한다라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 본질은 다 외면하고 왜 일본이라는 일자가 들어가는 그리고 빛광자가 들어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느냐. 그리고 그 떠나면서 왜 이 시도지사들 또 장관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인사를 했느냐.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이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라는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만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대통령실 글쎄요, 이 사진 논란이 일부 야권에서 확대 재생산되니까 이렇게까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